네, 여러분은 지금 2021 제10회 대한민국 교육기부 박람회 10시일반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엔 제가 좀 각을 잡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한민국 공군 박정석 대위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위님 들어와 주세요. 네, 대위님 반갑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네, 우선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공군 박정석 대위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또 이번에는 공군 대위님을 모셨으니까 요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부대마다 경례 구호가 다 다르잖아요. 우리 대위님 부대는 어떻게 경례를 하나요? 저희 공군은 보통 통일이 되어 있는데 필승이라고 와, 보통 한번 하고 보여주실 수 있어요? 필승. 네. 필승. 네. 수줍게 손이 떨려가지고 네, 제가 수줍게 경례를 해주셨습니다. 대위님의 지금 소속을 공군이라고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소속이 되고 계시고 또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공군 작전사령부 근무지원단에 소속되어 있는 박정석 대위라고 하고요. 제가 이제 맡고 있는 건 군수 분야 중에서도 보급송 특기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오산기지에서 주요 사령부를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제 진로를 희망하는 청소년 분들이시거든요. 보급 수송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네, 보급송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군에서도 많은 조직이 있고 특히 공군 같은 경우는 전투기도 운영을 하고 있어서요. 그 전투기들이 운영이 되려면 그에 필요한 뭐 연료가 있을 수도 있고요, 물자들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원활하게 보급하는 일하고 그리고 물자들을 원활하게 이제 수송하는, 간단히 생각하면 그래서 물자를 보급하고 물자를 수송한다, 그런 느낌의 보급 수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네요. 또 집집마다 군대를 다녀온 친인척 한 명쯤은 다 있어요. 그런데 이 군대라는 곳이 정말 뭐 흔히들 다들 다녀오는 곳이기도 하지만 군인이라는 전문 영역 안에서도 일을 하시는 분을 만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좀 궁금해진 건데요. 군인은 절도 있는 태도, 뭐 조직을 우선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뛰어나야 될 것 같은데 이것도 사실 재능이잖아요. 네. 이렇게 충직하게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때가 언제였는지가 좀 궁금합니다. 어, 아마 질문이 이제 제가 어떻게 군대 장교로 이제 일을 하게 네, 되는 걸 맞습니다. 말 먹었는지가 아마 그런 질문인 것 같은데, 사실 저희 아버지께서 육군 장교로 복무하신 경험이 있으셔서 그 아버지께서 군대는 정서가 장교로 갔다 와라라는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고요. 그래서 그게 좀 영향이 컸었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어렸을 적에 제가 삼국지를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삼국지에서 나오는 장군들, 장수들이 병사들 관리하는 그런 모습들 보면서 왠지 모를 그냥 약간의 로망 같은 부분이 있었어서 그런 거 계기로 아마 제가 장교로 복무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대학 졸업 후에 실질적으로 한번 제가 마음을 먹었으니까 해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서 학사장교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 제도를 통해서 장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네. 이게 내가 뭔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거랑 또 실제로 맞닥뜨려 보면 다를 수가 있잖아요. 현실적으로는. 그때 뭐 학사장교 가셨을 때도 굉장히 잘 맞으셨나 봐요. 네, 개인적으로는 다행히 훈련 받으면서부터도 동기들하고 너무 재밌게 지냈었고, 그리고 훈련 후에 임관하고 나서 만났던 동료들 사이에서도 되게 즐겁게 생활을 했었어서 개인적으로 잘 받았습니다. 어떤 부분이 또 대위님하고 잘 맞으셨나요? 전 개인적으로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그 네. 군 조직에 들어오게 되면 되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소통하고 그분들하고 같이 일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되게 재미가 있었고 저하고 잘 맞았다고 생각을. 오히려 또 그 조직에 들어가서 다양한 사람과 지내는 것 자체를 또 즐기시는 분이었네요. 네. 흔히 이렇게 군대 가게 되면은 뭐 직업적으로가 아니라도 군대 가게 되면은 다양한 사람들하고 몸 부대끼며 사는 것 자체가 좀 스트레스 받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군인을 꿈꾸는 친구들에게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울 수 있고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좋아하면 오히려 되게 잘 맞을 거다라는 걸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가장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은 아무래도 군 조직 자체가 좀 통제된 생활을 하는 조직이고요. 그리고 상명하복이 아마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통제된 생활과 그리고 상명하복이라는 그 자체가 좀 안 맞는 분들은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반면에 일단 사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와 같이 사람을 만나는 걸 좋아하고 그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특정 가치 예를 들어서 나를 지킨다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서 일할 욕심이 있다면 충분히 잘 맞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상명하복 얘기가 나왔는데 집안에서 아버지께서 군대를 가라, 군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러면 아버지께서 그런 어떤 군인 정신, 그 상명하복에 복종하는 또 충성심 있게 이렇게 일을 하는 이런 것들을 좀 교육을 많이 하셨나요? 집안에서도? 저희 아버지는 사실 군인이긴 하셨지만 상명하복의 스타일을 갖고 계시는 않으셨고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고 다만 생활 면에서 제가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된다는 부분이나 뭐 집안 정리를 해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군인의 영향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좀 성실함 같은 네, 태도들을 많이 배우셨군요. 사실 저는 대위님 이름을 들었을 때도 정석이시잖아요. 네. 그래서 네, 뭔가 제 되게 이름 정석대로 뭔가 딱 할 것 같은 되게 이런 군인이나 이런 거에 되게 잘 어울리는 이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네. 그런 거를 좀 고려하고 이름을 지으셨을까요? 아버님께서? 제 이름은 아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 노래는 아니었던 것 같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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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그냥 이름을 장난삼아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군인하면 사실 육군도 있고 해군도 있고 뭐 공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공군을 선택하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육군과 해군에 계신 분들도 물론 모두 훌륭하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도 다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공군 특유의 신사 이미지의 매력을 많이 느꼈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공군 부대 같은 경우 주요 부대들의 경우는 주로 이제 도심 인근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래서 퇴근 후에 일반 직장인처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육군 같은 경우는 상관 부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고 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는 경우도 있어서 공군에 비해서는 조금 도심 생활을 즐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공군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좀 생활권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고려를 하셨군요. 생각보다는 꽤 현실적인 네, 맞습니다. 선택을 하신 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진짜 군알못이거든요. 저는 군대를 잘 모르니까 군인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대신 좀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제 짧은 지식으로는 전투기 조종사는 장교만 될 수 있다던데 사실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대위님도 혹시 전투기를 조종을 하시나요? 사실 제 주변 친구들도 제가 공군 장교라고 하면은 네네. 조종사냐고 물어보는데 저는 그러니까요. 조종사가 아니고요. 아, 이제 공군 조직 내에서도 전투기 조종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보급 수송, 군사 경찰, 기상, 인사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특기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특기병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보급 수송 일을 주로 맡아서 하시는 것 같네요. 그럼 또 요즘에 또 화제가 된 드라마가 있어요. 군사 경찰이라고 해가지고 DP 드라마 혹시 네. 보셨나요? 저는 군인이어서 안 봤습니다. 저는 군인이어서 군인 드라마 보고 싶지 않아서 안 봤습니다. 이야기는 들어보셨죠? 네, 들어봤습니다. 일부러 그러면 안 보신 건가요? 네. 그런 일들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군대에 있다 보면은 여러 직무들을 하시는 군인들을 다 보고 같이 지내고 하실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나는 내가 하는 일 말고도 이런 부분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야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네. 교육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진주에 위치해 있는데 그 교육사에서 훈련 조교 이제 훈육관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인사교육 특기들도 하는데 그래서 한번 장교 후배들을 양성해 보고 부사관들을 양성하는 그런 조교 혹은 훈육관을 해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해봤습니다. 좀 뭔가 안 그래도 아까 전에도 사람들을 좋아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런 좀 새로운 후배들도 받아서 교육도 해보고 같이 지내보고 이런 생각이 드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런 경험은 아직 없으신 건가요?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경험은. 그러면 계속 보급수송 일만 계속 해오셨던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게 또 군대에 들어가서도 내 직무를 선택하는 그런 과정도 있나요? 네, 보통 이제
뭐 사관학교랄지 학사장교랄지 학군장교랄지 그 출신에 따라 다르지만 제 기준에서 학사장교 같은 경우는 훈련을 마치면 그 훈련 점수를 기반으로 해서 본인의 특기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아. 주어집니다. 보통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도 대휘님이 선택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게 있는지 또 좀 궁금해요.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특기 분야는 되게 다양합니다. 뭐 조종 특기도 있고요, 보급 수송 특기도 있고, 재정, 뭐 인사, 행정 이런 특기들도 있지만 제가 보급 수송을 선택했던 이유는 사실 좀 그런 말이 있거든요. 이제 전쟁에서 승패는 보급에 달려 있다 그런 말이 있어서 저는 이거를 네. 게임할 때 느꼈던 것 같아요. 정말요? 네, 그래서 물자를 빨리 맞습니다. 갖다 줘야 뭔가 생산이 되고 하니까.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이 있어서 보급 수송하면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아. 지원하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실제로 일을 하시면서도 좀 그런 보람 같은 걸 느끼시나요? 네, 주로 하고 있는 일들에서 네, 많이 보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어떨 때 좀 주로 역시 이 보급 수송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을까요? 사실 생각해보지 않은 질문이어서 저도 답변하기 조금 어렵지만 네, 한번 고민해보고 다시 한번 답할 수 있으면 답하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뒤에서 네. 나중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저도 저 주변에서 듣기로는 군대가 많이 바뀌었다. 요즘 군대는 좀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뭐 복무기간 단축을 비롯해가지고 요즘 군대가 이렇게 달라졌다 하는 것도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지금 세대별로 또 보시는 분들 세대도 다양하겠지만 세대별로 군대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가 다를 것 같은데 요즘 군대는 이래요라고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지. 네, 먼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장교이기 때문에 사실 일반 병사 입장에서 느낄 만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부분 가게 될 병사 입장에서 많이 이런 게 바뀌었어요라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가 아쉽지만 경험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군 생활을 하면서 저희 부서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오랜 군 생활을 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 비해서 확실히 생활관, 그러니까 보통 잠을 자는 곳이죠. 그런 생활관이나 밥을 먹는 그런 식사 면에서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괜찮아졌다라는 이야기들을 들었었고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군복무 단축도 큰 이슈였었잖아요. 그래서 육군 같은 경우 18개월, 뭐 해군은 20개월, 공군 21개월로 해서 관연도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줄었다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일상생활 면에서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일과 후에 핸드폰을 사용할 수 있게 됐거든요. 이제 그래서 5시 반부터 이제 뭐 부대별로 사정이 다르겠지만 조금씩 핸드폰을 사용하면서 심리적 불안감들을 많이 줄어드는 걸 경험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평일 외출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일과 후에 한 달에 2번 정도 부대 인근에 있는 곳에서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제도가 생겨서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과거에 군대 생활했던 분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아마 환경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보통 군대 하면은 뭔가 들어가서 다른 곳에 나오기도 좀 힘들고 그 군대 안에서만 사회생활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업 군인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도 뭔가 직업 군인이 돼서도 내가 다른 사회생활보다는 군대에 많이 얽매여 있지 않을까, 퇴근 후 삶이라는 게 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병사들의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일과 후에도 사실 본인의 개인적인 시간을 보내는 게 일반 사람하고 비했을 때는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저도 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직업 군인 분들이라면 네네. 사실 일반 직장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도 일과가 있고 네네. 출근 시간이 있고 퇴근 시간이 있고요. 그 퇴근 시간 이후에는 가정에서 뭐 아니면 본인의 생활에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게 보장이 되거든요. 뭐 특이하게 뭐 훈련을 받는다든지 어떤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그냥 일반 직장인처럼 출퇴근이 있고 일과 후에는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라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공군을 선택하실 때도 좀 그 일과 시간을 네. 잘 활용하기 위해서 네. 좀 도심과 가까이 있는 네, 네. 그런 부대를 선택했던 것 같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신 네. 것 같아요. 그러면 좀 그 전방에 나가서 일을 하시게 되는 직업
직업 군인 분들은 또 다를 수가 있겠네요. 생활권이 다르니까. 맞습니다.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해 보진 못했지만 네네. 육군에 있는 장교 이렇게 분들을 보면 좀 음. 저보다도 어렵게 생활하시는 것도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보시는 분들 약간 그 고정관념을 좀 깨셨으면 좋겠네요. 직업 군인에 대한 너무 두려움을 갖지 마시고 한번 이야기를 더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요즘은 군대에서 아까 전에 이제 일반 병사의 경우에도 뭐 인근에 치킨집이나 피자집에서 배달도 시켜 먹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말이에요? 사실 부대 사정마다 다르긴 네. 하지만 간부 승인 하에 외부 업체 음식을 시켜서 먹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긴 아. 했습니다. 저희 부대는 아니지만 저희 네네. 부대는 영내에 있는 뭐 치킨집이나 뭐 이렇게 햄버거 집에서는 시킬 수 있지만 영외 같은 경우는 간부 승인 하에 가능한 곳이 있다라고 저는 또 알고 있습니다. 승인이 필요한 네. 거군요. 또 요즘 대위님도 뭐 아까 후배를 받고 싶다라는 얘기도 하셨지만 젊은 병사들을 보면은 약간 이건 참 세대 차이가 느껴진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미 아무래도 군대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이기도 하고 매뉴얼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잖아요. 근데 그런 와중에 좀 젊은 친구들 이렇게 들어오고 뭔가 바뀌어 나가는 군대들을 보면서 오히려 좀 세대 차이가 난다. 이거 조금 어렵다. 이렇게 느끼시는 부분은 없었을까요? 사실 제가 그렇게 나이가 많은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네. 큰 세대 차이는 아니지만 최근 들어서 제가 하나의 일화로 이런 부분이 새로운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라고 했던 네네. 일화가 이제 줄임말 쓰는 부분인 거거든요. 아, 그래서 네. 군대 내에서도 일과 종료 지시라는 네. 시간이 있거든요. 일과를 모두 마치고 인원을 체크하고 오늘 하루 이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병사들이 이제 일종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처음에 못 알아들었거든요. 일종지 하면서 이렇게 병사들이 지나가는 거를 얘기하는 걸 들었었는데 네. 당시 일종지가 무슨 말인지 몰라서 이제 불러다가 일종지가 뭐냐 물어봤더니 일과 종료 지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좀 세대 차이가 느껴지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도 다를 바가 네. 없군요. 줄임말도 쓰고 네.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유튜브에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이 되고 있는데 질문이 하나 들어왔어요. 아이가 공군이 꿈이라는데 어른인 제가 봐서는 시간 개념이나 준법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공부 말고 좀 준비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면 뭐 준법 정신 이런 거를 좀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저 질문을 해주신 분이. 네. 네, 되게 재밌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네. 군인 특히 공군이 되고 싶으시다면 뭐 물론 공군뿐만이 아니라 모든 군인에게 통용이 되는 거겠지만 시간 개념, 시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일과가 있고 그 일과 내에서 맡아야 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시간 개념, 그러니까 특히 시간 약속을 지키는 자세,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그 어떤 조직보다도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정해진 약속이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도 지켜야만 하는 군인으로서의 뭐 품행 단정이랄지 생활에서의 태도랄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다른 조직에 비해서는 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부 이외의 마인드 면에서 그러니까 본인의 생활 면에서 시간 관리를 좀 잘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본인이 뭐 학교랄지 아니면 어떤 조직에서의 지켜야 될 만한 행동 규율 같은 것들에 대해서 잘 지키고 있는지를 좀 더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법 정신에 대해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네. 가지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또 그 공부 말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공부야 당연히 열심히 하는 거지만 이런 뭐 정신적인 면 말고도 뭔가를 좀 활동을 한다거나 준비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부분이 있을까요? 꾸준하게 운동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이제 군인이다 보니 네. 항상 훈련이 있고 그 훈련에서 체력이 부족하면 누구보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부도 사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체력 면에서 관리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체력, 근력, 네. 지구력 네. 튼튼하게 밥 잘 드시고 네. 그렇게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드리는 질문인데 군대에서 꼭 필요한 인재상이 있다면 어떤 사람들일까요? 죄송합니다. 네. 이 부분도 아마 그 위치, 계급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공통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건 아무래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네네. 드릴 수 있고요. 업무적인 면이나 사람에 대한 관계 면에서나 그리고 개인의 생활까지도 책임감이 없으면 사실 되게 힘든 조직이거든요. 본인이 맡은 업무, 그리고 본인이 관리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본인의 일상생활에서 책임감 있게 생활을 해야 그 부분이 인정을 받을 거고, 인정을 받아야 조직 내에서의 생활이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저의 경우 이제 장교다 보니 장교 같은 경우는 적게는 뭐 수십 명, 많게는 수천 명까지도 관리해야 되는 직무 그리고 위치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그 책임감이 가장 필요로 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지금 또 청소년분들이 많이 보고 계시니까 주변에 보면은 요즘은 여군을 희망하는 청소년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아무래도 아직까지 뭐 여군에 대해서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시선들도 많은 것 같은데 대위님이 보시기에 청소년분들이 여군을 꿈꾸는 청소년분들에게 나는 여군 이래서 좀 추천한다. 그렇게 힘들지 않다. 좀 이렇게 조언, 격려의 말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말씀 주신 부분에서 제가 이제 반박 아닌 반박해서 사실 힘듭니다. 여군은 힘들기 아, 때문에 제가 이런 부분을 꼭 말씀을 네, 네. 왜냐면 군인이기 때문에 쉽지 네, 네, 않고 그곳에서 물론 생활하는 게 어려울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제 주변에서 만나는 여성인 지인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을 하거든요. 여군 해봐라. 정말요? 특히 공군 장교 혹은 공군 간부 괜찮다라고 추천을 하는데 그 추천하는 이유 중에서 대표적인 게 이색적인 경험을 해볼 수 있거든요. 일반 직장 생활과는 네네. 다른 색다른 경험 그리고 그 색다른 경험을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생활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저는 주로 제 주변에 있는 여자인 친구들한테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군 조직이 남성 중심의 조직이긴 하지만 네네.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여군 인력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여군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그분들을 위한 편의에 대한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혹시나 막연하게 이 남성 중심의 집단이라는 막연한 어려움 때문에 이 조직을 뭐 생각도 안 해보는 그런 부분은 없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인정받고 있고 정말 누구보다도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어려움 없이 지원하셔도 저는 개인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실제로도 뭔가 여군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내부적으로도 여군에 대한 편의 같은 것도 좀 고려를 계속 하고 있는 추세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두려워하지 마시고 정말 군인을 꿈꾸신다면 한 번쯤 고려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군인이 되고 싶은 청소년도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군인이 되려면 의무 복무 외에는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장교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크게 세 가지 물론 세 가지 이외에도 더 많은 방법들이 네네.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가는 방법 세 가지는 사관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ROTC라고 하는 학군 장교 제도 아, 그리고 이제 대학을 아예 졸업하고 가는 학사장교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애초에 본인께서 군인이 되고자 하는 생각이 강하게 있다. 그래서 본인은 군인 정신이 투철하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사관학교로 바로 진학하셔서 그곳에서부터 군 생활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본인께서 아직 확신이 없고 대학 생활도 다른 사람들과 평범하게 한번 같이 보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시면 학군장교 혹은 학사장교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학군장교는 이제 그 대학 생활하면서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훈련을 받는 제도가 있고요. 그리고 학사장교 같은 경우는 아예 대학 생활을 온전히 마치고 복무하는 거기 때문에 세 가지 제도 모두 다 장교가 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네네. 말씀해 주세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학사장교 출신이다 보니 이제 학사장교를 혹시나 준비하시면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부분들을 좀 요소들 고려해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이제 학사장교는 시험이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인적성 검사와 비슷한 류의 문제를 푸는 유형과 그리고 한국사 시험 등급이 있어야 되고 뭐 토익 점수도 이렇게 필수로 소지를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그 다음으로 이제 면접 전형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면접을 진행에 대해 통과가 되면 이제 훈련을 받거든요. 한 10몇 주간이 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을 잘 이제 통과만 하시면 장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필요한 기본 소양이 되는 그런 공부들을 또
계속 해야 되는 것도 네. 중요하겠네요. 네네. 그러면 많은 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대위님이 군인으로 생활하시면서 좀 추천할 만한 점들, 이 생각보다 괜찮아요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는 좀 어려웠던 점도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군인으로서 일을 하시면서 겪으셨던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큰 어려움은 아까 제가 장점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의 좀 이면인데요. 이제 네.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게 사실 큰 매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양한 생각과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의견을 조율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을 조율한다는 거는 이제 군 조직이다 보니 공통된 목표가 있잖아요. 이제 나라를 이제 지키고 그럼 그런 미션을 같이 수행하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텐데 사실 장교 입장은 그 의견들을 수용을 해서 이제 조정을 하고 조율을 해서 관리하는 입장인 거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가장 어려운 부분은 어떠한 뭐 병사들이나 혹은 부사관들의 의견, 뭐 업무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의견에 대해서 장교 입장, 관리자 입장에서 조정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 의견이 잘못된 의견이라면 그걸 다시 수정하고 그거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경험했을 때는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확실히 다양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니만큼 그런 의견 조율하는 부분들이 네. 좀 어려움이 있나 보네요. 네. 그런 상황에서 혹시 대위님은 어떤 식으로 좀 해결을 하시는 편인가요? 보통 많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갖는 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간담회를 진행한다든지 뭐 한 달에 한 번 혹은 분기에 한 번씩 진짜 전 제가 관리하는 모든 이제 장병들을 불러서 그 사람들의 의견을 이제 정말 가감 없이 들을 수 있는 시간들을 활용하는 편입니다. 저는. 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면담을 많이 진행을 네, 하시나요? 보통 네 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대화로 좀 풀어 나가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뭐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내부적으로 노력을 하시는 또 장교가 있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될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보통 이렇게 또 일을 하시면서 내가 하고 싶어서 시작한 일이지만 좀 후회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을 하다 보면은 대위님은 그런 적 없으셨나요? 괜히 군인했나 이렇게 생각하셨던 적? 사실 다행히 감사하게도 아직까지는 후회해 본 적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정말요? 감사하게도 후회해 본 적은 없지만 저는 아니지만 제 네네. 주변에 계신 분들의 이제 일례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아무래도 군 생활하면서 배속실을 옮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네네. 1년에 한 번씩 보통 장교는 본인이 의사에 상관없이 최장 2년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보통 본인의 보직 관리를 하고 진급 관리를 하려면 1년에 한 번씩 배속실을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본인의 연고지와 먼 아예 곳으로 아예 생활면에서 달라지는 경험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혹시나 뭐 결혼하셨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일과 후의 일상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좀 어려웠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군인하는 게 조금 맞지 않지 않았나 본인 성향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거는 뭐 매번 이렇게 원치 않게 옮겨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군복무 생활 중에 이제 한두 번 정도 있는 일일까요? 그것도 장교와 부사관에 따라 다른데 네. 병사들은 이제 한 곳에서 군사 마무리하지만 장교는 보통 1년에 한 번 네. 이제 지역 혹은 부대를 옮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장 2년까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또 지금 실시간 질문이 들어왔나 봐요. 파일럿이 학사 장교로도 가능한가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네, 가능합니다. 학사 장교 중에서도 차수에 따라 조금 다르지만 저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제 동기 중에는 없지만 제 선배 기수에서 학사 장교 출신으로 조종사를 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파일럿을 또 꿈꾸시는 분이 들어왔나 봐요. 또 이런 이야기도 해볼게요. 후회한 적이 없냐고 또 질문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내가 정말 군인으로서의 삶이 만족스럽다. 내가 군인을 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으신가요? 사실 보람 면에서는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이제 딱 하나 떠오르는 일화가 있는 거는 제가 관리하는 병사들을 데리고 외부 기지 외로 교육을 나갈 수 있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버스를 타고서 이동을 했었는데요. 버스로 이동하면서 잠깐 휴게소에서 우리 식사하고 가자라고 하고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이제 옆에서 어떤
아저씨께서 한, 네. 한 60대 되신 분이신 것 같거든요. 네네. 60대 70대. 근데 그분께서 이제 검은 봉다리에 월드콘을 가득 채워가지고 이제 주시면서 젊은 나이에 고생한다, 나라 지켜줘서 고맙다라는 멘트를 주시면서 네네. 병사 인원수만큼 맞춰서 아이스크림을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 보람이기도 했지만 이러면서 이렇게 군생활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그 일반 시민들로부터 어떤 나라를 지켜줘서 고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확실히 보람이 있을 것 같긴 하네요. 네, 그렇게 또 생각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제 박정석 대위님이 하시는 일을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기 위해서 오늘 OX 퀴즈를 준비했는데요. 옆에 OX 팻말이 있을 거예요. 제가 질문을 드리면 O냐 X냐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공군이 육군이나 해군보다 편하다는 선입견은 틀린 말이다. 저도 근데 들어본 적 있거든요. 공군이 제일 편하다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는데 이거는 틀린 말이다. 전 X입니다. 와,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이기도 하다는 거네요. 네, 부대 상황에 따라 다르고 네. 물론 꼭 공군이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왜냐면은 뭐 육군과 해군만큼 공군도 어려운 부대가 있지만 그렇죠. 그냥 부정하진 않겠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렇다는 거는 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군인들은 모두 강철 부대처럼 훈련한다. X입니다. 네. 아니군요. 네. 네, 요거에 대한 얘기도 좀 이따 다시 해볼게요. 솔직히 언론과 TV에서 그려진 군인의 모습 왜곡이 많다. 네, 옵니다. 또 들어보겠습니다. 네. 군인은 개개인의 개성과 특성이 무시되는 조직이다. 개성이 강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건 X. 오. 또 마지막으로 각 잡히지 않은 사람은 자꾸 지적하고 싶다. X. 네. 네. 일단은 OX 질문들을 드려봤는데 아까 전에 공군이 육군이나 해군보다 편하다. 이게 어느 정도 맞는 말인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좀 그걸 느끼시는 때가 있으신가요? 가장 큰 부분은 이제 편하다는 말이 사실 뭔가 좀 고민이 되긴 하지만 여러모로 네, 생각할 수가 있죠. 네, 근데 일과면에서는 사실 육군, 해군에 비해서 편하다고 할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똑같이 다른 그쵸. 군과 함께 본인의 임무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일과면에서 편하지는 않고요. 다만 아마 대부분 편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심지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네네. 본인이 휴가를 나갈 때나 아니면 본인이 외출을 나갔을 때에 그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크다는 거, 그리고 뭐 외박이나 휴가 일수가 조금 더 많다라는 부분이 아마 편하다는 인식을 갖게 된 계기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가 아마 그런 인식을 만들지 않았을까. 네. 일과 외 시간에 조금 더 그 시간을 편하게 이용할 수 맞습니다.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하셨을 것 같은데 강철 부대처럼 훈련한다 이런 이야기 좀 선입견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런 거 보면은? 물론 그런 부대도 있습니다. 물론 네네, 그런 부대도 있겠죠? 있지만, 네, 저희 부대는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미디어에서 비춰지는 어떤 군인의 모습이 실제와 좀 다르다라고 네.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네. 또 그런 재밌는 질문이 있었는데 각 잡히지 않은 사람을 보면 지적하고 싶다. 아니라고 하셨어요. 네. 좀 그렇지 않나요? 또 군대에 있다 보면은? 물론 제가 관리하는 병사들이 네네. 그렇다라고 저한테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최대한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네. 편입니다. 네.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그렇게 네. 느낄 수 있겠지만 네. 그렇지 않다. 네. 지금 또 실시간 질문이 들어와서 한번 질문 드려볼 건데 꿈이 파일럿인데 체력적으로 비행이 잘 안 맞는데요. 공군으로 어떤 다른 진로를 또 갈 수가 있나요? 하셨어요. 오늘 대위님하고 되게 잘 맞는 질문이 아닌가 싶네요. 공군으로 다른 진로를 간다는 게 공군 내에서의 진로를 말한다면 그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조종사가 아니더라도 그 조종을 위해서 필요한 뭐 항공무기 정비랄지 그 기체 관리하는 특기들도 분명히 있고요. 만약에 그 질문이 공군 외에 뭐 파일럿으로 가는 그런 거라면 공군에서 좀 최대한 체력을 길러서 조종사가 돼서 뭐 민간 항공사로 갈 수 있는 그런 진로도 있기 때문에 뭐 두 가지 다 고려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궁금한 게 그러면은 그 특기병마다 자기가 또 특기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게 또 전공하고도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전공들을 좀 하면 이런 자기가 특기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자격
요건에서 가장 이제 주요한 거는 그 특기 중에서 행정 분야에 있는 특기들은 그러니까 개인의 역량이 조금 많이 중요한데요. 뭐 예를 들어 재정 특기라는 그런 네. 재정 특기 같은 경우는 돈을 관리하는 거다 보니 일반 사회와 비슷하게 뭐 회계 관리나 재무 관리 쪽으로 자격이 있으면 좀 더 유리하고 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뭐 보급 수송 같은 경우는 뭐 물류 관리 쪽으로 자격증이 있으면 뭐 그런 게 조금 더 뭐 메리트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뭐 이렇게 공군이다 보니까 뭐 항공기계 뭐 이런 것들을 전공하신 분들도 혹시 네, 계신가요? 네, 맞습니다. 항공 실제로 제가 이제 친하게 지내는 부사관 중에서 대학 학부 전공을 이제 항공기 정비 기체 관리, 정비 네네. 관리 쪽으로 전공을 하고서 실제 지금 공군에 들어와서 이제 항공기 정비 쪽으로 특기를 갖고 있는 아, 부사관도 있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또 관심이 있으시면은 대학 전공도 이렇게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시면 또 공군에서도 특기를 발휘하시기에 더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또 아까 전에 살짝 질문을 드렸던 것 중에 개성이 있으면 살아남기 힘드냐는 질문을 드렸었는데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근데 흔히들 이제 군대는 워낙 그 보수적인 조직이 맞다 보니까 그런 매뉴얼을 따르는 데 있어서 좀 개성이 너무 뚜렷하면 좋지 않지 않을까라는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사실 군 조직도 사람이 살고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네. 그 개성이 있는 게 물론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조직 문화 자체가 좀 경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개성이 병사들 사이에서 이렇게 친목을 도모하고 병사들의 이제 사람과의 관계에서 조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기 때문에 개성 있는 부분도 충분히 군 조직 내에서 환영받을 수 있는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그렇군요. 생각보다 되게 많은 다양성에 존중받고 있는 네. 곳이기도 한 것 같아요. 네. 지금 대한민국 사회도 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군대도 계속 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새로운 시대에 이 군인이 하는 일은 얼마나 또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많은 학생분들께서 군인을 생각하면 이제 더운 여름날에 우통을 벗고 이렇게 네. 달리기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강철부대 같은 네네네. 생활만으로 군 생활을 한다라고 오해하기 쉽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군 조직 내에서도 되게 다양하게 업무들이 나뉘어져 있고 그 업무들을 하면서 많은 보람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최근 들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은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의 그 트렌드를 군 조직 내에서도 실제로 적용하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 그리고 그 기술 발전에 상당히 민감한 조직이 또 군대거든요. 그래서 기본 임무가 우리 나라를 지킨다라는 그 가치관과 함께 좀 딱딱한 이미지가 형성될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고 이 조직 내에서도 다양한 가치관을 가지고 생활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또 오늘 이 행사의 취지 자체가 교육 기부를 위해서 모인 자리니만큼 또 선한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대위님께서 내가 군인으로서 일을 하면서도 뭔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혹은 끼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때가 있다면 언제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군인에게 있어 가장 큰 선한 영향력이라는 건 아무래도 나라를 지킨다는 것 그리고 이 지금 이야기를 듣고 계신 청소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있다는 그 자체가 아마 군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선한 영향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꼭 이 기회로 만약에 군인에 대해 생각을 갖고 계신 분 중에서 이야기를 듣고서 군인이 된다면 이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네, 정말 뜻깊은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마지막으로 또 실시간 질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항공은 비행 실습 시간을 채워야 한다던데 국내에서 이게 가능한가요?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정말 되고 싶어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네. 국내에서도 가능한 조직이 한 두세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제 전문 분야는 아니어서 네네네. 쉽게 말씀드릴 수는 있진 않지만 보통 국외로 가서 비행 실습 많이 한다고 들었지만 국내에서도 가능하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분야가 아니어서 사실 죄송하지만 정확하게 답변 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정도 국내에서도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은 해주셨는데 정확한 거는 또 한번 다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십시일반 함께하고 계시는 청소년 분들에게 군인을 꿈꾸고 있다면 좀 격려나 조언을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군조직에 선입견을 가질 수도 있고 편견을 가질 수도 있는데 군조직도 충분히 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조직이고 이 조직 내에서 가치관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여러분들이 정말
다양한 경험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싶고 그 조직 내에서 책임감도 한번 길러보고 싶다면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 좋은 조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좋은 이 조직에 한번 도전해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인터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